네, 아침마당 대구 이어서 만나볼 초대 손님 역시 책과 관련된 분이죠. 역시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맞기는 맞나 봐요.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렇게 책과 관련된 두 분을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앞에서 책을 처방하는 한의사를 한의사. 만나봤다면 네. 이번에 만나볼 초대 손님은요.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동화로 엮어내는 분입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포항에서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 박형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림책을 만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작가님이신지 아니면 출판사 대표님이신지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둘 다 맞습니다. 오. 예. 포항에서 이제 학교 앞 거북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몇 권의 그림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 출판사 대표 겸 이자. 동화 작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우리 사람들이 종이책을 많이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출판사 대표시라니까 경영이 어떠신지 그것부터 걱정이 돼요. 네. 뭐 아직까지는 견딜만 한데요. 예. 네. 사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네. 이것도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데 코로나 기간에 책 출판량 늘어났군요. 그게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최근 3년 동안은 책 판매량이 좀 늘었다는 그런 소식을 봤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인데 그럼 학교 앞 거북이도 마찬가지일지 궁금한데요. 네, 코로나 기간에 아무래도 이제 네. 어린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예.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보다는 그림책,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딴 때보다는 뭐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행이라는 마음을 안고 계속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출판사 이름이 좀 독특해서 귀여워요. 네, 학교 앞 거북이. 학교 앞에 있는 출판사인가요? 예, 지금은 이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출판사 사무실이 포항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도로가 앞에 있었어요. 학교 앞에 있었군요. 예, 그리고 그래서 또 도로에 차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고 해서 좀 약간 간판을 이제 교통 표지판처럼 학교와 거북이라고 해서 간판을 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사를 했는데 다행히 또 이사한 사무실도 또 초등학교 앞이라서 오. 예. 또 그 이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로 학교 세권 쪽에 좀 넘어오시는데 아니 듣다 보니까 앞에 우리 그 한의사분들 좀 독특하셨는데 좀 독특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판사 운영한다 그러면 나이가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으시고 그리고 출판사 운영이 좀 되려면 베스트셀러 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베스트셀러 그러면 한 10만 부를 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예, 말이 예. 거기다가 이 지역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또 한다니까 걱정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짜. 예, 일단 그 포항군 예, 맞습니다. 포항. 포항에 그러시군요. 그러면 주로 책을 만드는 게 포항에 관한 이야기를 다 담으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배경이나 소재를 위주로 해서 지역 작가님들과 같이 이제 포항의 이야기를 써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뭐 책을 좋아하셔서 출판사를 하시게 됐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전업을 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뜻이 있으셨던 겁니까? 이제 대학 전공은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을 하긴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영화 쪽에 좀 뜻이 있어서 네. 2011년도까지 이제 영화 스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제 영화 감독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작 파트, 연출 파트 해서 영화 스텝을 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영화 감독에까지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좌절하고 방황도 좀 하다가 고향으로 가자. 예. 예, 그래서 고향에 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포항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포항으로 온다는 것은 제 꿈을 이제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것과 이제 것이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또 막상 내려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또 친구들도 사실 눈치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예, 좋아해 주더라고요. 반겨주고, 응원해주고, 네. 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포항에서 또 새로운 삶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했죠. 또 대신에 이제 문화 예술 이런 쪽은 영화 이런 쪽은 이제 아예 생각도 안 할 거다. 예, 그래서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이제 수족관 일을 하게 됐어요. 수족관이요? 예, 출판사로 열대어랑 간 게 아니고 수족관이에요? 열대어랑 어항을 취급하는 네. 이제 그런 수족관을 경영하게 됐는데 괜찮았어요. 장사가 잘 됐고 예. 나름 뭐 유명하기도 했고 네. 또 그 생활을 기반해서 이제 딸도 태어났고 예. 그래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네. 근데 2017년에 네. 뭐 다 아시겠지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게도 많이 안 좋아졌고 파손도 많이 이루어졌고 물고기도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매출도 급감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동업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좀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가게 사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저도 이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힘들어 하는데 또 이상하게 또 힘드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생각도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또 막상 또 이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또 속에 있던 그런 창작 욕구 이런 게 또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상담을 좀 받고 있었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너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예. 근데 여포항에서 사실 전에 했던 일은 좀 하기 힘들었었고 또 마침 그때 딸이 한 4살, 5살 이때였는데 한참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나도 만들어서 딸한테 한번 읽혀주고 싶다. 내가 만든 그림책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합쳐져서 이런 출판사를 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가지고 결국 출판계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출판사에서는 아동용 책만 만들고 계신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그림책, 아동용 그림책만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콘텐츠를 확장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림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출판한 그림책이 몇 권이나 돼요? 지금 현재까지 5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권은 다 스스로 쓰신 건지? 4권은 제가 글 작가이고요. 네. 한 권은 한 권은 다른 분이 쓰셨고 그림 작가님은 각 권마다 다 다르세요. 이분도 참 이야기가 많다 그죠? 영화 하시다가 또 수족관으로 넘어갔다가 깜짝 또 놀랐어요. 딸을 위해서 그림책을 만들면서 출판사로 오셨고 그리고 국문과를 나오셨으니까 글도 좀 쓰실 거고 영상도 아시고 이러면 어떻게 보여졌을 때 가장 감동을 잘 줄 수 있을까를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이 나온 건데 근데 굳이 또 지역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포항이라는 제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고요. 애향심. 그러니까 영화 쪽에 있을 때도 언젠가는 우리 포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지 못했고 네. 지금 그림책은 포항의 이야기, 그러니까 딸이랑 같이 읽고 같이 그곳에 직접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막상 창작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지역에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찾아가서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뭔가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것에 어떤 시행착오도 많고 그런 것들 과정을 좀 제가 잘 숙지해 놨다가 좀 다른 지역 작가님들이랑 같이 좀 작가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출판사를 만들게 됐고 사실 지역 작가님들에게 가장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야기거든요. 지역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 작가님들이 지역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제가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싶어서 또 그렇게 콘텐츠를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청년 유출이다, 뭐 지역 소멸이다 그래가지고 대학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생각 자체가 기특한 청년은 아닌 것 같고 뭐 애기 아빠. 정리를 해주세요. 생각이 아주 대단하신 아빠인데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지역에서도 할 일이 어떻게 좀 많던가요? 처음에는 좀 비관적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항에 내려오게 된 게 이제 제 꿈을 포기하고 내려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포항에서는 제 원래 가졌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인프라가 부족했었고 또 지금은 또 많이 상황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서울에서는 어쨌든 기회가 많고 뭔가 직업도 다양하고 좀 꿈을 네. 힘들긴 하겠지만 꿈을 이루기에는 가장 유리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포항에는 이제 지역에는 이제 그러한 기회나 어떤 다양성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근데 제가 포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거는 하루에 한 3시간은 더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잠도 1시간은 더 잘 잘 수 수 있고 여가 활동도 2-3시간 이상 더 할 수 있고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휴 기간에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예. 저 이제 서울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지하철역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뛰어다니더라고요. 예, 포항에서는 뛰는 사람을 많이 운동할 때 외에는 정말 볼 일이. 뛰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 계속 뛰어다니더라고요. 계속 지하로만 다니고. 여기서 지금 출판사도 운영해야 되고 동아작가로서 이제 책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좀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욕심 같아서는 포항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림책, 지금은 그림책 편집 디자인까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파주 출판단지에서 인쇄, 제본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지역에서 사실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좀 기반이 잘 안 닦여져 있어서 좀 그런 업체들이 지역에도 좀 내려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처음 출판사 만들었을 때 지역의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다루게 된 건가요? 이제 포항하면 이제 바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바다에 대한 애정이 되게 높은데 거기 이제 첫 번째 작품은 이제 별따는 해녀라고 해서 포항에 연안 바다가 있어요. 예. 거기 물횟집 많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도 많은 그곳인데 거기 저도 이제 물회를 먹고 그 방파제 길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이 바다가 쫙 등대 뒤로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때 뭔가 딱 왔군요. 감이 왔군요. 예, 그런데 또 조금 더 멀리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네. 그 건물들이 보이고 공장들이 보이고 오. 예, 좀 뭔가 아쉬운 느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옛날의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아름답던 자연만 있던 시절이 떠올라서 이제 또 저희 동네 해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해녀들을 소재로 해서 하늘의 별이 바다에 떨어지면 해녀들이 별을 주워서 등대에 넣어서 불을 밝힌다. 어떤 그런 약간 판타지 예. 환경 동화를 이제 기획하게 지금 됐습니다. 윤정 씨가 들고 있는 책이죠? 요거죠, 요거. 네, 맞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별 따는 해녀예요. 근데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제가 이 포항 해녀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 안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포항에도 해녀가 있나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 네. 포항에 해녀 많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광역으로 따지면 이제 제주도 다음에 이제 경북에 해녀가 많고요. 예. 네. 그리고 도시로 따져도 제주, 울산 다음에 전국에서 3위. 고요 해녀 숫자가 한 1,6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해녀들을 많이 봐서 친숙한데 외부 분들은 잘 모르죠. 모르시죠.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예. 이제 동화책 해녀하면- 덕분에 이제 그림책 덕분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딱 봐도 포항이야. 예, 윤정 씨가 들고 네. 계신 책의 부분이 그 해녀들의 물질 뒤편으로 보이는 건물들, 그렇죠. 네, 공사 현장들 뭐 네. 이런 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아름다운 판타지 동화이기만 한 건 아니고 뭔가 교육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교육이라기보다는 제 네. 바람이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바다 건너편에 정말 수평선과 산만 보였던 혹은 그 하늘만 보였던 그런 바다였는데 지금은 온갖 인공물들로만 가득하고 네. 물론 포항이 이제 철강 도시로 많이 발전은 했지만 그 사실 환경이 파괴된 것도 네. 사실이니까요. 많거든요. 예, 그래서 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안타까움, 바램 이런 것들을 그림책에. 그림책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김 쌤도 지금 책 들고 계신데. 네. 예. 근데 제가
잠시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세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둘째 자녀의 태교를 제가 했었어요. 책을 읽어주셨어요? 네, 뱃속에 있을 때 오.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뭐 이런 그림책, 동화책 네. 읽어주고 그리고 창작 동화를 많이 했어요. 그 기존의 동화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예를 들어 선녀 나무꾼이면 예. 선녀가 목욕할 때 나무꾼이 옷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뭐 둘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창작한 동화는 그냥 선녀들이 올라가.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래서 나무꾼은 결국 혼자 살았다. 이런 약간 패러디인데. 네. 근데 지금은 뭐 옛날하고 제가 잠시 읽어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너무 애들이 솔깃하게 정말 제가 봐도 재밌을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 마법의 숲 여기 보니까 네. 여기 이제 북천수 소나무 숲이라고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저 포항에 있는 건데요. 포항에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의외로 포항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북천수는 이제 포항 흥해 지역에 있는 이제 인공숲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철종 때 네. 이제 그 지금 북천수 앞으로 곡강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흐르는데 예. 거기에 많이 범람을 해서 그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이제 흥해 주민들이 조성한 인공숲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할머니랑만 사는 조선 가정의 어떤 소녀가 이제 북천수라는 마법의 숲에 가서 이제 위로를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작가님들은 이제 김일영 작가님, 그림 작가는 이제 최인림 작가님이신데 둘 다 모녀지간이시고 실제로 이제 북천수 근처에서 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역 작가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최인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 미술 스텝으로 또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 박경철 대표가 수족관 운영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만든 책도 있다면서요? 제가 수족관을 운영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을 때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그림 작가님. 우와. 지병욱 그림 작가님이신데 네. 이분이 저희 단골 손님이셨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수족관이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제 출판사로 이제 바뀌려고 할 때 예. 이분이 또 아쿠아리움 카페 그래서 수족관을 차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도와주고 아. 예, 뭐 물건이나 물고기들도 예. 좀 많이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친구도 네. 서울에서 만화 작가 지망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연세 만화 작가님 밑에서 어시스트로도 이렇게 활동을 우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우리 책 기회가 만들면 되면 딱이겠네요. 예, 우리 그림책 한번 만들자. 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어항에서 뭐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이 일어났다고 방에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 책의 그림과 비슷하게 네. 이제 어항이 큰 게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어항이었어요. 한쪽은 금붕 어항이고 한쪽은 새우 어항이었는데 네. 새우 어항에 있는 새우 한 마리가 금붕 어항으로 이렇게 들어갔대요.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사라졌대요. 없어진 거예요? 예. 누가 먹었나? 그래서 먹혔을까? 네. 먹혔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저희는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해피엔딩으로. 스토리를 만들었죠. 동화책이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애들 울리면 안 돼요. 화려한 금붕어 왕에 놀러 갔다가 아 음. 여기가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인데 네. 재밌네요. 우리 집이 제일 김쌤이 좋아. 들고 있는 책은 뭡니까? 네. 저는 책을 보면 네. 항상 첫 페이지 보고 그리고 뒤를 봐요. 네. 가격표가 뒤에 있으니까. 근데 이 책 특이한 게 네. 이거 뭐죠? 여기 QR 코드가 뭐야? 있는데. 그 QR 코드 찍으시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저희 회사 블로그로 넘어가서 네. 네. 단편 영화를 보실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괜찮아 엄마 왔어라는 그림책 똑같은 스토리의 네.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신기하네 그것도. 그러면 직접 영화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저희 회사에서 네. 만들었습니다. 오.
오, 그럼 영화 감독의 꿈을 그냥 완전히 접지는 않으신 거네요. 예, 야, 그러면 책에 QR 코드만 찍으면 바로 볼 수 있는. QR 찍을까요 지금? 그럴까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볼 수 그래요?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영화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이 작품이죠. 네, 이제 맞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아유 행복한 시간이네요. 네. 모녀간에 이렇게 여행 가는. 이게 포항 거리인 거죠. 예, 포항 구룡포의 근대문의 역사 거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일본인 가옥거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 저 드라마 촬영지로 동백이 많이 없던가요? 예, 맞습니다. 동백이 있습니다. 영화를 먼저 만들고 책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책을 영화로 옮긴 거예요? 둘 다 동시에 기획을 했고요. 예. 이제 같은 스토리, 같은 이야기지만 다양한 장르, 다양한 컨셉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이들한테 근데 알려주고 아이를 잃어버렸나 봐. 예, 맞습니다. 얼마나 놀랄까. 엄마가 울고 있습니다. 왔다. 왔어. 역시 경찰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 찾아주고. 해피엔딩이 돼야 돼. 그러니까요. 해피엔딩이죠. 조금 더 보시면 네. 좀 놀라실 달라요? 얘기가? 예. 애도 얼마나 놀랐을까. 이제 괜찮아.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 엄마가 왔어. 아이를 잃어버렸다 찾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말랬잖아. 네? 애가 엄마를 내가 얼마나 찾아요? 찾아다니는 줄 알아? 와 반전인데. 옆에서 떨어지지 말랬잖아. 오. 내가 얼마나 못 다니는 줄 알아? 나 진짜 엄마 못 찾는 줄 알아. 엄마가 길을 잃으셨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혹시 치매? 예, 맞아요. 엄마가 이제 치매였던 거죠. 우리 딸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엄마 왔어. 엄마 왔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 팔찌. 예, 저 이게 팔찌에는 미아 방지 팔찌 같은 걸 엄마가 차고 계시는 거. 딸의 전화번호가 딸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팔찌.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엄마 왔어가 이제 괜찮아, 엄마 나 왔어 이런 그러네요. 그 뜻이 의미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치매에 걸리더라도 이제 엄마가 딸을 찾는 어떤 그런 내용. 맞아요. 혹시 또 아유. 지금 박형철 대표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 또 있습니까? 지역의 이야기를 책이나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예, 11월 달에 이제 포항에 있는 독립서점을 배경으로 한 이제 마녀 책방이라는 그림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지금 크라우드 펀딩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이제 포항의 유기견을 소재로 한 다행이야라는 그림책이 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군요. 예.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탄생할지 궁금한데요. 계획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강력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작가로서는 포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회사 대표로서는 이제 지금까지 좀 제 작품이 많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만 쓰고 좀 지역의 작가님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다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학교와 거북이 출판사가 되게 하는 게 이제 일단 목표이긴 합니다. 우리 거북이가 가는 것처럼 천천히 일인들이. 꾸준히 모든 일을 다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또 박형철 대표의 노력으로 포항이 동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드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책으로 처방하는 한의사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출판하는 또 그림책, 대표에 네. 만나봤는데 역시 책과 함께하는 분들이라 좀 향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훈훈하고. 책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책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KBS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 25분에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